안녕하십니까, 권종민입니다. 사실은 시간이 경조사 같은 것도 못 쫓아다니고 지금 시간이 지금 여러가지 할 일이 빠듯한데 부동산 얘기 안 한 지 꽤 됐죠. 오늘은 하겠습니다. 일단 신문을 기초로 그건 한 10%만 하고 제 생각을 90% 이야기할 테니 전국의 임대인 임차인들, 이건 제가 삭제를 안 할 테니까 나중에라도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목은 이렇게 달까 합니다. 세입자들이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정확히는 그 법조문을 보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이 아닙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이라고 정부에서 바꿨어요. 계약갱신 요구권,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5%. 아직 전월세 신고제는 안 됐기 때문에 임대차 입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세입자들이 지금 밖에 나가면 전세를 구할 수 없으니까 구경을 보여주는 대가로 구경비를 달라고 한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들은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건지 제가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제목은 간단합니다. 구경비 혹은 수리비 내지는 열쇠비. 임차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집 보여줄 테니까 구경시켜줄 테니까 돈을 내놔라. 임차인 갑질이죠. 근데 임대인들은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하겠느냐. 나중에 수리비 부담시키면 되고요. 열쇠 안 넘기죠. 뺏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안 그러면 나중에 제가 방법을 얘기할게요. 이걸 누가 이길까? 거기에 대한 제가 해법은 제시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임대인이 이깁니다. 자, 신문을 보고 제가 몇 가지 해서, 이거는 제가 짚어드려야 되겠다. 대치동에서, 최근 계약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한테 이런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종부세 등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러니 보증금에서, 예를 들면, 10억짜리가 전세가 15억으로 올랐겠죠. 그럼 그 5억을 가지고, 한꺼번에, 월세를 좀 계산해 주고, 그러니까 일부는 또 거기서, 예를 들면은 10억에서 15억 가게 되면 그거를 월세로 바꾸는 게 아니고, 그 금액 일부는 월세 주고, 일부는 현금으로 한꺼번에 주고, 이렇게 편법을 한다 그래요.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편법을 조장한 게 누구냐 이거지. 결국은 윗대가리들이 이걸 전부 지금 지들이 알고 있어요.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싸우게 만들어 놓는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서는 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임차인이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왜? 안 그러면 자기가 애들 교육 때문에 왔죠. 대치동하고 목동은요, 여러분들이 사람만 보십시오. 저는 대치동도 잘 알고 목동도 잘 알아요. 전부 99.99% 교육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일부 물론 기존에 30년 40년 사는 사람들 빼놓고 말이죠. 이렇게 세입자들. 그럼 이 세입자가 집이 없느냐? 좋은 집이 갖고 있어요. 강남이나 목동에 전세 사는 사람들을 정부에서는 세입자라고 해서 보호하는데 절대 이 사람들 강간하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대치동이나 목동을 떠나지를 못해요. 그 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죠. 이런 편법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미리서 제가 이야기하면은. 또 얘기하겠습니다. 다 못 읽으니까 제가.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이 2+2년 쓰고 나오다가 그냥 지금 세입자들이, 시간상 다 못 읽어요. 구경 집을 보여줄 테니 5만원을 달라, 10만원 달라, 구경을 테니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들이요, 1000번을 보여줘도 그 기름값 되면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임차인들 갑질이 지금 집 한 번 보여줄 테니까 5만원, 10만원 요구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죠. 결국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애들은 집 발등 찍는 거예요. 4년 후에는 지들이 이따 설명할게 또 미리 나오는 다 지들이 부담시키는 거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퇴거 1호금, 홍남기가 퇴거 1호금을 700만 원을 줬죠. 이 인간이 이따위로 하니까 지가 법을 그따위로 김현미하고 둘이 해서 법을 그따위로 만들어 놓고 저는 빠져나가기 위해서 700만 원 주고 세입자를 내보낸 거 아닙니까? 팔려고. 이런 인간들이 장관을 하고 있어요. 에? 그리고 나서 밑에 임대인 임차인들은 지들끼리 지주고 볶고 알아서 하라.
그리고 모든 거는 필요하게 되면은 임차인 유력의 유권 해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주인들이 결론은 이야기합니다. 잠깐 살고 나갈게. 지금 현재 집주인들한테 들어가 살게 되면 집을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죠. 그러면 거기 살아요. 그런데 거기서 집주인들이 몇 달 동안 살아야 된다는 조건이 없어요. 한 달만 살고 곧바로 다른 사람 들여도 돼, 안 돼? 되죠. 거기에다가 세입자 열람권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다 모든 지구상의 법은 제가 법 좀 아니까 촘촘히 규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촘촘히 규제하게 되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럼 정부는 또 그러겠지. 법 개정하겠죠. 집주인들은 이제는 들어가면은 2년 동안 거주하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이렇게 모든 거를 법으로만 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야. 결국 나중에는요. 둘이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결국은 임대인이 승리하게 돼요. 왜 승리한지는 알려줄게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또 한 가지는 임대인들이 이제는 1년치를 월세를 달라 그런답니다. 선불 한꺼번에 달라. 왜 그러냐? 잘 들어보세요. 정부가 있고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어요. 정부가 지금 10% 이내에 든 사람들은 세금을 무자백에 뜯어간다고 말이야. 그러면 이 임대인 입장에서 누구한테 전가해요? 임차인한테 전가하는 건 ABC란 말이에요. 경제교과서에 나와 있는 ABC. 이거는 누구 말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뭐 쓸데없는 놈들 나와 있네. 그 전문가라는 애들. 얘들 다 제 하수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4명 나와 있네. 여기서 내가 제일 여러분들 한 명은 내가 이야기할게요. 고종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보다 2년 나이가 많아요. 이 사람은 내가 비판 안 하겠습니다. 저랑 어떻든 알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담계 1인자로 지금은 우뚝 섰죠. 한 10년간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같이 삼성동에 있어가지고. 그 외에 지금 나오는 그 사람 이름 언급 안 할게요. 이모 씨, 김모 씨, 또 이모 씨. 이런 애들은요, 단 한 개도 실전 경험이 없는 애들이에요. 하수 중에 하수예요. 그러나 조선일보가 이런 신문이 지금 계속 그 사람들 어떤 정보를 얻어야 되니까 했던 사람한테만 인터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일단 이 사람들 좀 비판하고, 그 다음에 고종환 씨는 그나마 실전 경험이 많진 않아요. 그러나 하도 상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시죠? 이 사람 앞에 앉기만 하면 돈 엄청 줘야 된다는 거. 저도 몇 번 고민했어요. 한때 같이 그렇게 하려다가. 근데 아무튼 자, 시간상. 그래서 결국 임대차 2법, 지금 3법은 시행 안 됐으니까 내년 6월에 신고제가 됩니다. 신고제 하게 되면 또 난리 나요. 결론은. 그런데 하겠지. 이 정부가 어떤 정부입니까? 어떤 경우라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다는 거 예상을 하고 저는 다 구조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들이 지금 이 우리나라 임대차 2법이,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할게요. 독일을 모델로 삼았다 그럽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독일은 집을 구하려면은 100% 면접을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만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오직 하나 임대인하고 임차인한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은 철거할 때, 개량할 때, 그럴 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독일도 전 세계에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소유권이 임차인보다 밀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없어요. 소유권이 우선주의죠. 소유권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그건 공산주의죠. 그래서 아무리 독일은 말씀대로 복지국가니까, 여러분 유럽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영국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에요. 참고로 그거 아시고. 영국, 프랑스, 독일이 이끌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독일이 가장 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강하니까 복지를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임차인들한테 임대차 존속기간도 없이 임차인한테 유리하게 해놓으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나라 똑같이 간다 이 말이에요. 이 모델을 삼아서 우리나라에서 가져왔어요. 근데 지금 독일에서 직구하기 어렵겠냐 쉽겠냐 이거예요. 어렵지. 그렇게 왜 임차인이 10년 살고 20년 살고 나와. 그럼 임대인 입장 또 자꾸 해법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임대인 해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구하기 힘들죠. 계약갱신 청구권 2년 플러스 2년 하기니까 전세가 시간 마련다고 내가 6개월 전에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다 예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와서 이런 조선일보니 이 거지 같은 신문들이 인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나마 조선일보가 우파 신문에 1등 신문 아닙니까? 한겨레, 문화, 한국 이런 애들은 그 신문도 아니고 그런 건 휴지 조각도 아닌 거예요. 결론적으로 해서는 이미 다 예상을 됐던 부분 아닙니까? 계약갱신 청구는 시간 말리게 돼 있어요. 왜? 2년마다 나와야지 다른 사람한테 주지. 눌러앉지. 그러면 5%만 올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집주인들이 면접을 까다롭게. 저는 이미 이거를 10년 전부터 갈파를 했어요.
부동산 계약할 때는 사람을 봐야 된다. 똑같은 얘기예요. 인제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지금 어떻게 돼요? 독일에서는, 한국에서는 그 인제 시행되고 있지만 신분증 확인하고 소득 확인하고 은행 신용등도 확인하고 당신은 음주하냐, 흡연하느냐. 우리나라도 일부 그러죠. 지금 애완동물 특이하게 쓰죠. 이런 게 지금 저는 10년 전에 알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계약서 쓸 때도 애완동물 하느냐 다 물어본다는 거야. 그렇게 웬만하면 모르는 사람 안 드리고 꼭 확인하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좀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런 걸 미리서 모르는 거예요. 저는 10년 전으로 이거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그렇게 된다 안 된다? 100% 됩니다. 99도 아닙니다. 이거 똑같아요. 왜?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임차인이 이로운 것 같아요. 이긴 것 같아요. 계약갱신 청구로 집 안 보여주고 이렇게 할 때 이따 또 나옵니다. 그래서 특약만,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특약을 갖다가 집주인이 전세가 없으니까 결국 누가 위에 있어요? 올리지 못하지. 2년이니까. 근데 나중에 사람 바뀌게 되면은 집주인이 마음대로 특약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독일처럼. 그걸 알아 몰라? 집권층에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걔들이 머리 나쁘진 않아요. 그걸 나쁘게 활용을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 특약에다가 임대료에 우리나라 지금 현실만 얘기할게요. 제가 현장 그 전문가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바뀔 때 임차인들이 개판으로 치게 되면 지금 임대인들이 다 수리해줘요. 왜? 떠날 때 싸우기 싫으니까. 그래서 특약에다 써버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손해배상 요건을. 특약이 우선시됩니다. 월 임대료가 예를 들면 1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거기 최소한 5배, 6배를 이렇게 그 뭐죠? 손해배상 청구를 넣어버려요. 안 그러면 치료 안 빼주면 그만이죠. 그리고 소송해서 빼버리면 그만이에요. 명도 딱 계약기한 끝났으니까. 왜? 내용증명 6개월 전에 보내서 2개월 전까지. 그는 무조건 임대인이 만기 때 돈을 내줘야 될 의무는 엄청 있고 만기 때 집을 나가야 되는 의무도 딱 기간 되면 그것도 임차인의 엄청난 의무예요. 딱딱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 이길 수 방안은 저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저한테는. 일부만 제가 이따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독일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했는데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요. 세입자들은 뭐 한다? 아, 나 살 테니까 집 보여줄 테니까 10만 원 내놔. 자, 결과적으로 내가 그랬죠. 임대인이 이긴다. 그럼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 임대인 입장으로 할게요. 결국은 임대인이 이겨요. 왜? 자본주의사이기 때문에. 첫째, 어쨌든 2년이잖아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기간 중에는 어차피 그 사람이 눌러앉아 산다 그러면은 집 수리해주지 마십시오. 수리해줄 필요 없어요. 왜? 사람 바뀔 때 인상분으로 수리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너 진짜 이사 가고 싶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죠. 구경할 때 돈 내다 달라고 그러고 위로금 달라고 그랬죠. 1,000만 원, 500만 원 이사 갈 테니까. 그럼 나도 너한테 그 이사 갈 수 해줄 테니까 그때 사례비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신청을 하십시오. 6개월 전부터 이번 개정법이 되고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게 되죠. 계약갱신 청구를 6개월 해버리란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6개월부터 5개월까지 미리서 계약서를 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애들 꼼짝 못하는 거죠. 안 그러게 되면 다른 사람 드리겠다. 간단합니다. 어쩔 수 없이 법을 따라야 되니까 2년 연장을 해주대. 5%만 연장하고 하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눌러 앉겠다 그러면 미리서 계약갱신 청구해서 왜? 만기 때 안 빼주게 되면 전세 보증보험 때문에 난리 납니다. 이거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임대인들은 손해를 보지 말아야 되겠죠. 왜? 임차인들 갑질이 너무 심하니까 지금. 그런 얘기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들어가려 살라는 그런 거지. 들어가서 살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대로 이런 것도 뭐예요 지금. 내가 들어가 살게 2년간 거주해야 되니까 양도세 막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임차인이 갑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 살게 되면 버티겠다. 제가 미리 얘기합니다. 어째까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걸 잘 판단해서 버텨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 그걸 못 버티니까 던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부자들은 어떻게 그 던지는 물건을 또 주워가지고 또 부자가 더 되는 거고. 계속 이런 악순환은 아니지만 이렇게 순리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둘리지 마라. 미리서 계약갱신을 미리서 계약서를 작성하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을 했지만은 자 제가 지금 정리를 안 하고 하니까 이제는
그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어쩔 때는 그거 보고 내가 쓴웃음 지었는데 누가 먼저 그 신문에 났죠. 5명이 세입자가 그 전셋집이 없으니까 경쟁에 가위바위보 한다고 그랬죠. 무슨 개뿔이냐는 얘기죠. 제가 이미 지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20년 넘게 하고 있으니까 10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당연히 그 사람 면접을 봐야죠. 사람 봐야죠. 조폭 들어오거나 삽채자 들어와서 개판 치면 집을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결론 날 거라 있잖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있는 동안은 고쳐주지 말라는 거죠. 왜?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내 집인데 언제까지 뉴욕 할렘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책을 보세요. 그렇게 집주인 세입자한테 강화시키면은 집은 낡아버리게 돼요. 안 쓰죠. 그 월세든 임차료를 못 올리게 만들었으니까 어떤 경우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 돈 뜯어가면서 이렇게 한 사람 없다고 말이에요. 그럼 4년 후에 집 바뀌면 어때요? 그때 가서 수리해요. 그거 받아가지고. 왜? 임대인들은 정부한테 뜯겨.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임차인한테 뜯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기본 원리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정부가 안다 모른다? 알아요. 그리고 싸움을 뒤죽박죽 해놓는단 말이에요. 지들. 그래 나서 어쨌든 2년 정권 바뀌거나 상관없죠. 왜? 70% 80%는 전부 그렇게 갈 거니까. 소수한테 돈 뜯는 거는 거부 반응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해야 될 건 어떤 거냐? 그걸 얘가 해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요. 제가 지금 경험상으로 단 한 번도 지금은 약간 포퓰리즘 정권이니까 임차인 갑질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못하겠네. 그런 사람 또 하수예요. 언젠가는 돌아와요. 공산국가가 돼도 이깁니다. 공산국가 돼도 베네수엘라를 가든 북한을 가든 중국을 가든 엄청난 부자들 10%는 존재합니다. 이걸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애들이 이름까지 이해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 또 이름까지 하게 되면 이게 인터넷에 유명해라 나왔는데 이런 애들은 아무것도 몰라. 지금 내가 누구라고 하고 싶은데 내 제자뻘도 안 되는 애들이 지금 여기 했잖아요. 제가 한참 활동할 때 뭐라 그러지? 꼴찌도 안 했던 애들이 얘들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연애는 몸으로 해야 됩니까? 글로 해야 됩니까? 얘들은 글로만 아는 거예요. 부동산을. 자,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선별해서 들을 수 있는 능력도 자기 눈높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높이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임대인 채널이니까 임대인들은 서두르지 마라. 버텨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앞으로 임차인한테 어떻게 해서 우리가 대응을 할 것인지 이거를 잘 판단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아까 구경비, 퇴거 1호금 얘기해봤자 결과적으로는 전부 안 고쳐주고 나중에 또 그걸 전부 회수하고 또 아까 자기들은 편법이라고 그러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제가 조금 약간 두섭시 했는데 그러나 말 속에는 내용이 다 들어갔을 거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구경비하고 수리비나 내지는 열쇠비 중에서는 수리비 그러나 열쇠비가 이기게 된다. 감사합니다.